네, 캐플런 뉴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안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연휴로 4일 만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따뜻한 연휴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연휴 기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해 5번째 대확산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BTS의 대규모 공연이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2차례 열렸는데 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도 캐플런 뉴스가 전해드릴 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캐플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땡스기빙 연휴에 터져나온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파장을 상세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소식은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돼 전 세계 5개 대륙 모두가 오미크론 변이에 끌려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방어막 구축에 나섰지만 이미 5개 대륙 15국가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8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포르투갈에서는 프로 축구팀 선수 13명이 오미크론에 집단 감염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취소됐습니다. 또 카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돼 미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오미크론이 5차 대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부터 2주간 외국인 입국 전면 차단하는 봉쇄 조치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었던 영국은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합니다. 전 세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살아나던 경기가 다시 급속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다소 진정됐지만 지난 금요일 세계 각국 증시가 급락했고 유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오미크론에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6배나 높고 치사율도 8배나 높다는 과학자들의 지적이 있다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이 델타 변이 6배에 달할 수 있으며 치사율은 8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복합계 연구소 창립자인 야니어 바얀 박사는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 추정치를 토대로 치사율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8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의 게놈 과학자는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 2주 만에 신규 확진자의 약 75%를 차지하며 우세종이 되고 있다면서 다른 변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복합계 연구소 창립자인 야니어 바얀 박사는 트위터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 추정치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사망률이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8배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오미크론 변이가 단일 크론 항체 치료제나 혼합 치료제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WHO는 29일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경우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며 많은 수의 돌변 변이를 지닌 매우 다른 변이이며 우려스럽고 면역 회피 가능성과 더 높은 전염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플런 뉴스 피터장이었습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우리가 접종받고 있는 코로나 백신들이 오미크론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한 새로운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례 백신에다 부스터샷에 이어서 오미크론 백신만 4차례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은 항체 결합 부위인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약 50개 이상의 돌연 변이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32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결합하는 열쇠격인 스파이크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델타 변이가 스파이크에 16개의 돌연 변이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별도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파이크의 돌연 변이가 생기면 코로나 완치자나 백신 접종자의 몸에 생긴 항체가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과 치료제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를 무력화시키는지, 전염력이 더 강한지, 또 감염 증상이 더 심한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들은 현재 항체와 현재의 백신에 의해 생성된 T세포로 알려진 면역체계 작용제가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보호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폴 버튼 모더나 최고의 의학 책임자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백신이 필요할지 아니면 백신이 현재의 오미크론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면서 현재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몇 주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새 백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2, 3개월이 소요되고 임상시험까지 거치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이처럼 위험한 것은 오미크론의 돌연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나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부 과학자는 오미크론이 기존 코로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오미크론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새로운 코로나 변이의 실제 이름은 B11529입니다.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실제 특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파이크 단백질 32개 중 총 50개의 돌연 변이가 확인돼 델타 변이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나타난 그 어떤 변이보다 더 많은 돌연 변이입니다. 강한 전염성과 백신 무력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오미크론 파급 효과를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최초 발견된 남아공의 전염병 대응 혁신센터 책임자 출리우드 올리브에라 교수는 이것은 지금까지 펴졌던 변이들과는 매우 다르다며 이 변이는 우리를 놀라게 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한 과학자는 많은 돌연 변이 목록에 끔찍하다고 묘시했고 또 다른 과학자는 이제까지 본 것 중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변이된 중국 우한에서 보고됐던 최초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초 바이러스에 맞게 설계된 백신이 이 변이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 변이의 토대를 유치할 때 전염성을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 N501Y나 항체가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것에 더 어렵게 만드는 돌연변이 발생됐습니다. 라비 구프타, 영국 캠브리지 미생물학과 교수는 델타 변이는 감염성과 보통 정도의 면역 회피가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잠재적으로 감염성과 면역 회피가 모두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뉴욕 증시가 급락세에서 반등해 다시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추가 봉쇄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파장이 거세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미크론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머지않아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미국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면서도 패닉을 초래할 정도의 원인은 아니라고 진정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봉쇄 정책은 없을 것이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혼돈과 혼란이 아니라 과학적 조처와 속도를 통해 이 변이와 싸울 것이라고 다짐하고 이 새 변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고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며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월 2일 오미크론 등 겨울철 확진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오미크론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오미크론 특화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비상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화이저,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백신 제조사들과도 이미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의 추가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으로 급락했던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해 다소 진정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2년 만에 갖는 대규모 오프라인 공연이 지난 27일과 28일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개최됐죠.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텐데요. 이미 각종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 공연 장면을 보셨거나 소파이 스테디움을 다녀오신 BTS 아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가지는 못했지만 유튜브에서 공연 일부를 봤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온통 보라색으로 물든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5만여 명의 아미들이 한국말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떼창으로 따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LA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매체들이 아직까지도 이번 BTS 공연과 관련된 많은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BTS 공연에는 저스틴 비버가 엄청난 경호 인력을 대동한 채 참석했고 셀리나 고메즈가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미국 최고인 인기 래퍼인 앤더슨 팩이 아들을 데리고 와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만나는 영상도 공개되는 등 방탄소년단이 스타들이 동경하는 스타들의 스타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저께랑 어저께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불법 중계되는 공연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많은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그 아미들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동양인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말도 모르는데 이 가사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부르고 하다못해 춤까지 배워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는데 진짜 보기에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네, 이처럼 1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발산했던 두 차례 BTS 공연이 열렸지만 사고 하나 없었고 쓰레기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아미들의 시민의식이 돋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10여만 명의 관중이 모였던 BTS 소파이 스테디움 두 차례 공연이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 데다 주변에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 방탄소년단 아미들의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는 공연장 주변 쓰레기통에 가지런히 놓인 쓰레기 봉투 사진과 함께 서로의 시민의식을 격려하는 아미들의 글이 쏙쏙 올라왔습니다. 아이디 방탄 B7S는 길바닥에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트윗을 올렸고 다른 팬들은 우리가 자랑스럽다. 아미들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 쓰레기통 주변엔 너무 깔끔해서 놀랐다 등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티셔츠와 응원봉 등을 판매한 BTS 굿즈 판매점 주변에는 상품을 담아뒀던 박스가 이날 쌓여 있었고 공연장 주변 쓰레기통도 말끔히 비워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미들은 첫날 공연이 불상사 없이 안전하게 끝났다는 점에도 서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디 앤머리는 팬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을 놀랐다. 아무도 입장할 때 밀치지 않았다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했다고 느꼈고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미들은 공연에 앞서 SNS를 통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칙 준서, 안전 유지, 줄서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의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어 공유했다고 합니다. 캐플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LA에 도착해 한인타운 유가의 한인 바비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해 화제가 됐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이 4년 전에 한마디 때문에 한인타운의 한 곱창 식당이 대박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SNS에 너무 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이번 공연을 앞두고 수만 명의 아미들이 대거 LA로 몰리면서 아미들이 과거 방탄소년단이 LA 최고의 식당이라고 말했던 한인타운의 한 곱창 식당으로 대거 몰렸다고 합니다. 바로 한인타운 유가의 아가씨 곱창인데요. 이 식당에 아미들이 몰리면서 5시간 넘게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식당에서는 아미들이 BTS의 버터를 떼창으로 부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위력이 정말 이 정도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마당몰 웨스턴하고 윌셔가의 마당몰에 갔는데
아기가 이제 스쿠터를 타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기랑 산책을 갔어요. 그래서 그 마당몰로 항상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데 3층에 CD 가게 하나 있습니다. K-팝이라는 무슨 CD 가게가 있는데 외국인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왜 그런지 그랬더니 그 CD 가게에서 방탄소년단 사진을 사느라고 한 장에 15불, 비싸면 20불씩 주고 줄 서 있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네, 북가주에서부터 남가주에 이르기까지 플래시몹 스타일의 떼강도단 또는 집단 약탈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이번 연휴 기간에도 어김없이 떼강도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멜로즈 거리에 있는 고급 의료 및 가방 매장이 떼강도단에 털렸고 지난 26일에는 레이크우드 지역에 있는 홈디포 매장까지 20여 명의 떼강도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이들 중 4명을 붙잡았는데 붙잡고 보니 모두 19살과 20살 어린 청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LA 경찰국은 땡스기빙이었던 25일과 그 다음날까지 LA 전역에 택티컬 얼러트를 발동했지만 행콕팍, 베벌리그로브 등 6개 지역에서 떼강도 또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도 주말에 그 아르케디아 쪽에 있는 산타아니타 몰을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주 기간 동안 노스트롬이 많이 떼강도 사건 때문에 털렸죠. 노스트롬 앞에 보니까 경찰차가 그냥 거기다가 갖다 세워놨어요. 근데 경찰은 주위에는 없고 앞에 들어가자면 시큐리티 가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노스트롬에서 지금 노스트롬마다 지금 다 이제 뭐 핸드백이나 뭐 고급 명품 물건들을 많이 털리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경찰차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강도 사건들이 줄어들 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스트롬 쪽에서도 하도 그 매장들이 털리니까 그거에 대한 그 폴리스 프레젠스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북가주에서는 떼강도 사건을 취재하는 텔레비전 기자와 취재진을 경호하던 아시아계 경호원이 강도총에 맞고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인데요. 케빈 니시타시라는 전직 경찰 출신 경호원이 지난 24일 오클랜드에서 무장강도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니시타시가 총에 맞을 당시 오클랜드 지역의 K1 방송 취재진은 최근 떼강도 피해를 당한 의료 매장을 취재 중이었는데 마침 이때 무장강도가 방송 장비를 강탈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니시타시가 이를 막으려 하자 강도가 니시타시를 향해 복부에 충격을 가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니시타시는 숨졌습니다. 이름으로 보아서는 일본계인 것 같습니다. 샌호제 경찰국 등지에서 경찰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경호원으로 일했는데 참변을 당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예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연말이 되면 코로나가 물러가고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기대하기도 했었는데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오미크론 변이에 전 세계가 또다시 코로나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떨 땐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마스크 열심히 쓰시고 부서샷도 모두 맞으셔야겠습니다. 11월 29일 카프뉴스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